이러다가 이제 말아먹은 게 이제 LCD 그리고 반도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커리어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미국을 분석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국 중 주요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대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S그룹이라고 일본 3대 대기업 집단 중 하나인 업체와 사업 개발 논의한 적이 있었고요. 대만 기업들은 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돈과 사업 관점에서만 분석을 할 거고요. 뭐 정치나 역사 이런 거는 다른 채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이요. 대한민국은 일본 대상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예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랑 부품 쪽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나라 항상 소부장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재, 부품, 장비는 그래도 꽤나 많이 올라온 편인데 반도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소재랑 부품은 진짜 넘사벽이에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독일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쪽 분야에서. 그러고 보니까 약간 2차 대전 전범국들이 이런 거 잘하네요. 아무튼 소재랑 부품이 굉장히 강하고요. 실제로 제품을 사서 분석을 해보면 거의 자유자재로 소재랑 부품을 다루는 수준? 우리나라가 겨우겨우 비슷하게 맞추는 정도의 소재랑 부품을 얘네는 막 초고순도로 만들어내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 특징이 또 완제품은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면 일단은 설비 자체가 좀 많이 노후화된 데다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산업화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6.25 때 돈 꽤나 많이 벌었죠. 그 산업화된 설비들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설비들은 최신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도 작고 제품도 좀 더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일본 애들 특징이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널까 말까 하다가 옆집 만식이가 건너니까 나도 건넌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 하다가 천천히 걸어가 볼까 옆에 애가 건너네 나도 한번 건너보자 이러다가 이제 말아먹은 게 이제 LCD 그리고 반도체 죄다 우리나라한테 뺏겼죠. 그러다 보니 완제품이 굉장히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징이 이게 좀 고령화된 사회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제품을 잘 안 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쭉 쓰는데 그게 대부분 다 일본 대기업들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완제품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 제품 잘 안 씁니다. 갤럭시가 일본에 들어가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안 팔려요. 일본에 있는 스마트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품질이 그닥 좋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일본 제품을 꽤나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재와 부품을 비싸게 사와서 일본에다가 못 팔기 때문에 항상 무역 수지가 적자인 겁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넘어가면 대만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경쟁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TSMC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전에는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가 대만을 거의 압살을 했었는데 반도체 부분은 TSMC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투자도 과감하게 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래도 TSMC가 더 세다고 볼 수 있죠. 대만 기업의 특징을 보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게 역사가 일단 짧고요. 중국 공산당 피해서 도망간 게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오너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요. 문화적으로는 일본에 가깝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 느낌은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의존적인 경제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결국 대만은 대한민국의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상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한테 기대서 국방 안보 에너지 해결하고 일본에서 고품질 부품 소재를 수입을 하되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소부장 투자를 계속을 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 제품이 좋긴 한데 일본에만 너무 의존을 하면 얘네들이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을 시켜서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뭐 저품질이나 중품질 정도 부품 소재 수입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중국에다 다시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기술 유출을 막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수십 년간 같은 동료들끼리 개발을 한 기술을 중국에다 갖다 넘기는 건 일단 본인한테도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대만은 좋은 경쟁자로 남는 수준 한마디로 디스플레이 산업처럼 우리나라가 좀 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고부가가치
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거, 이게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제일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경제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심심풀이로라도 쭉 공부를 하시는 게 실제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면접관이 보통 40대, 50대인데 이분들이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거에 기반해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무역에 굉장히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면접 질문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시야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셨다면 댓글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